실존 범주란 일반 존재에 관한 범주와 구별되어 인간 현 존재의 존재 구조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실존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실존의 존재 구성틀을 이해해야만 하며 나름대로 존재에 대한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이렇듯 현 존재 분석의 가능성 역시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먼저 작업해내는 것에 달려있다. 실존의 분석은 그 안에서 도대체 존재가 존재로 이해되고 있는 그 지평을 열어봐야 가능하고 말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지평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논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현 존재는 세계, 내 존재다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세계, 내 존재는 즉 하나의 의미 안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현 존재의 기초 구조로서의 그 일상성과 평균성 내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의 의미 안에서의 연관성이 1차적으로 일상성과 평균성 안에서 탐구되어야 하며 여기에서는 삶의 기초 구조로서 현 사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는 이러한 세계, 내 존재가 본질적으로 시간적이며 역사적이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한다. 이는 현사실적 삶은 역사적이다 라는 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셋째, 현 존재의 시간성에서부터 시간이 이해되어야 하며 존재가 존재로서 이해되는 지평이 시간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어떻게 존재의 의미에 속하며 그래서 시간이 그 안에서 존재가 존재로서 이해되는 그 지평을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을 개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 현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말하자면 존재에 대해서 존재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현 존재죠. 우리 사람만이 존재론 이전의 존재 이해를 하고 있는 독특한 존재다. 그래서 우선 자기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이 인간만이 이 존재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이해는 이 현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현 존재는 세계의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Being in the world라는 개념이에요. Being in the world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한 단어라고 봐야 돼요. 세계의 존재라는 말은 Being in the world는 being인데 이 존재는 세계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존재이지 우리의 실존은 세계와 분리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존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세계 내 존재라는 것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데카르트가 우리는 독립된 실체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실체로서의 내가 외부에 있는 실체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어쩌면 데카르트가 봤던 자기라고 하는 것, 데카르트가 이해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데카르트가 얘기했을 때 이 나라는 존재는 그냥 명료한 존재로 봤어요. 이번은 학문적인 기초를 놓은 분인데 모든 것을 믿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부터 탐구를 하면 세상은 다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관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외부 현실과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할 때 내가 명료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나는 계속 의심을 하게 되죠. 저기에 지금 지나가는 고양이가 있다고 한다면 저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저기 검은색이 아닐 수도 있어. 지금 햇볕이 비쳐서 검게 보일 뿐이지 원래 흰 고양이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그것이 실제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 구별을 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어느 하나도 확실하게 믿을 게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어느 것도 다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계속 의심하고 있는 자기가 자기를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럼 나는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안에 생각하는 어떤 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하고 있는 놈이 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놈, 이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어떤 이게 셀프라고 얘기하건 이고라고 얘기하건 나는 확실하다는 전제죠. 그래, 대상과 상관없이 우선 나는 확실하다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확실한 내가 대상은 나하고 구별되어 있으니까 대상을 나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대상을 잘 이해하는데 우선 나하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과 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을 나하고 연관시켜서 보지 않고 독립되게 본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자연과학에서 하는 연구 태도죠. 연구자가 바뀌어도 연구 결과는 똑같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을 연구하는 이런 영역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정신분석을 하거나 심리치료를 하거나 하는데 그 동일한 내담자를 돕는데 치료자가 달라졌을 때 똑같은 치료 기법이 통할 것인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과 수술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부위가 확실하게 나쁘다고 한다면 그 외과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상담을 한다고 한다면 상담자가 바뀌었을 때 똑같은 상담 결과를 낼 것이라는 보장이 거의 없다고 보여요. 자연과학에서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양자물리학에 들어가면 연구자가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와 외부 대상이 독립되어 있다고 하는 사고는 보통의 물리학에서는 그건 아주 철두철미하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양자물리학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관찰자와 연구 대상 사이에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요즘은 밝혀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외부 대상과 내가 완전하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요즘은 양자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 사조 속에서도 마찬가지 데카르트가 봤던 이러한 자기의 주체 혹은 자기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에서는 거기에 있음이라고 하는 다사인, 그리고 우리 사람은 현 존재는 내가 개체로서 독립되어 있는 내가 아니고 우리는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내 존재라는 것은 being in the world인데 나와 분리된 세계도 없고 세계와 분리된 내가 없다는 얘기. 이걸 하나의 단위로 보는 세계 내 존재라는 불가분리한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 속에서 이 being을 파악을 한다는 얘기죠. 현 존재는 이 세계 속의 존재로서 파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니카 씨 봤듯이 엄마가 없는 베이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엄마와 베이비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초기 단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심바이오시스를 우리가 다 경험한다고 그러는데 학파마다 각각 달리 설명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는 엄마하고 자기가 하나인 세계를 산다는 얘기예요. 엄마하고 하나가
엄마와 자기가 하나인 세계, 이 심바이오시스 세계를 우리가 첫 태어나서 1, 2년 동안은 그런 세계 속에 살아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내는데, 지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존재이긴 하지만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이 베이비는 자기의 한 몸으로 엄마가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때는. 이게 유니카스 모성몰두라고 그러죠. 모성몰두라는 개념인데, 엄마가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기의 일거수일투처럼 환하게 아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 이전에 아이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던 그 시기, 그러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가 한 몸으로 느껴지는 그 시기가 있다. 이 공생 심바이오시스 시기를 건강하게 지내지 못하면, 이때 이런 모성몰두 관계, 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한 몸처럼 엄마가 자기를 돌봐주는 그 시간을 결여돼, 이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신경증 환자들보다는 보드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 특히 사이카틱한 환자는 아주 초기, 보드라인은 분리 개별화할 시기에 어떤 장애들이 원인이 된다고 봐요. 보통 다른 신경증들은 그 이후에 생긴다고 보는데, 누구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이제 이런 정도, 대상과 자기를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분리 개별화된 상태에서 사람들과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신경질의 레벨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초기 1, 2년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낸 분들이어서 분리 개별화가 된 분, 엄마와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충분히 수용한 분들은 보통 신경증적 힘들어도 신경증의 레벨에 있다고 봐요. 신경증적 발달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그 에더퍼란 스테이지라고, 발달 단계에서 프리 에더퍼란 단계하고 에더퍼란 단계인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충분하게 거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엄마와 자기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아빠하고 관계도 맺고 엄마하고 관계를 맺는 이런 단계가 에더퍼스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단계에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들, 애증의 관계들이 아빠를 없애버리고 엄마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이런 어떤 페어리테일 같은 이런 시기가 있는데, 그 이전의 단계. 그러니까 보통 발달 단계에서는 구순기나 학문기 혹은 남근기, 이 단계에서는 아직은 자기는 엄마의 일부로서 느껴지는, 그래, 이때 엄마라고 하는 것이 돼요. 꼭 피지컬한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한다면 아빠하고 자기가 한 몸으로 느껴요. 엄마거나 아빠거나 돌보는 사람하고 자기가 한 몸으로 느껴지는 이런 시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이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인간 존재라는 얘기예요. 존재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독립된 개체로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세계 속의 존재로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 내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계와 분리된 자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나는데, 이때 우리가 엄마라는 대상도 만나고 조금 지나면 아빠라는 대상도 만나고, 그리고 형제 자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 이렇게 점점 넓어지죠. 넓어지지만 자기가 독자적인 자기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세계 내 존재로서 처음 출발했다고 하는 것 속에서 세계 내 질서 속에 자기는 편입된 거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때부터 이 세계하고 관계를 맺어간 게 아니고, 이런 세계 속의 관계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어떤 사회 속에 들어온 것이지, 여기 와서 내가 새롭게 모든 것을 제도를 만들고 관계를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우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왔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 미국 사회 속에 이미 들어와서, 이때는 내가 한국에서 살던 방식으로 그냥 살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은 이 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 속에서
나는 이미 그 속의 일부로서 판단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규범을 따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함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이 규범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라고 주장을 했으니 될 일은 아니고 나는 이 미국 사회 속에 있는 나로서 나는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들어간다면 또 한국 속의 나로서, 한국 사회 속의 나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존재라고 하는 거가 being in the world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말이에요. 하나의 용어인데 이제 이런 용어 예가 말하자면 여기서는 대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함부로 분리하지 말라는 얘기죠. 호우의 초기 이론에서 셀프 아브젝트라는 말을 셀프 대시 아브젝트하고 연결시켜서 썼던 거하고 비슷해요. 셀프하고 아브젝트를 대시로 연결해서 썼어요. 자아심리학의 처음에. 그래서 셀프 아브젝트라는 말을 우리가 자기 대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코우시 초기에는 자아심리학자하고 똑같이 그것도 원래 자아심리학자였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셀프 대시 오브젝트를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독립선을 하고 싶어 하면서 셀프에서 아예 이 대시를 빼고 셀프 오브젝트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대시가 없는 셀프 오브젝트를 주창하면서 이고 사이클러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가 독자적인 자기 심리학을 주창했던 이런 과거가 있는데 이 학자들이 쓰는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한 심볼릭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셀프 대시 오브젝트를 이 자아심리학들이나 코우시 초기에 썼던 것은 셀프 오브젝트가 구별되지 않은 그런 단계의 얘기들이에요. 이건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being in the world의 개념을 그대로 정신분석에서 수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분석의 개념들과 이 하이데거의 개념을 우리가 매치시켜서 같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본래적인 자아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실존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자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본래적인 자아를 우리가 의식하기 이전에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는 세계 내 존재로서 일단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상성이고 평균성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미국 사회에 와서는 미국 사회의 룰 속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어떤 것에 대한 인식도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어떤 그런 퍼스펙티브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의미의 네트워크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고 보이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이걸 멋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촘촘하게 얽혀있는 이 존재가 안에 네트워크가 이 속에 숨겨져 있죠. 이 그물망 같은 이 문화 조직, 문화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삶을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깊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존재 이해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현 존재의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존재에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현 존재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현 존재가 아닌 사물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을 기반이 있다는 이 존재에 대한 존재의 의미에 대한 어렴풋한 존재 이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러한 기초 존재론을 배경으로 일정 영역의 연구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